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오늘은 듄을 보고 왔어요. 듄2죠. 음, 음, 할 말이 되게 많게 만드는 영화예요. 어. 일단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은 분절화되어 있는 언뜻언뜻 이렇게 비치는 미술하고 음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본다는 의미에서의 스펙타클을 굉장히 오랜만에 조금 느끼게 해줬어요. 예전에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되기 전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대한극장을 간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극장이 70mm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커다란 화면을 예를 들어서 감독이 영화 카메라를 들고 70mm 필름으로 필름 사이즈가 그러니까 70mm라는 얘기예요. 화면 그 비율의 사이즈가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썼던 카메라에 집어넣었던 필름이 35mm 필름이거든요. 그거에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2배 해당하는 필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나눌 때 소형 카메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소형 카메라, 그런 컴팩트 카메라를 이제 와 다른,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와 다른 거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이렇게 나눠요. 대형 카메라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냐면 주로 사진관에서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척 넣었다가 빼고 카메라 자체가 이따만 하잖아요. 필름도 거의 공책만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필름 사이즈가 이만한 뭐 645 판이니 6 곱하기 7 판이니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이즈의 카메라들이 있죠. 그 옛날에 제가 그 대형 뷰 카메라를 들고 그건 이제 수업 때문에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나갔던 건데 들고 나가서 인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 사람을 찍었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막 카메라에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주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도 막 찍혀 있으면서 그 예를 들어서 그분의 그 노인분이었는데 빛이 좋고 그런 카메라를 쓰고 그래서 뭔가 표현할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져 버리면 거기서 오는 이분의 새로 그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정말 다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쓰면서.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대한극장에서 그 상영했을 때 아예 광고 문구에 나와 70mm 필름으로 제작이 된 영화를 상영한다라고. 그 대표적인 영화가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예요. 그럼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35mm 영상기로 그러니까 프로젝팅을 할 때하고
이게 대형극장에서 프로젝팅 할 때하고 보여지는 정보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냥 35mm 영상기가 돌아가는 그 극장에서 볼 때는 밑에 한 이만큼이 다 잘려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번에 듄 같은 경우에 큰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화면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먼저 도입했던 그 영화관이 명보극장이에요. 명보극장이 아마 그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돌비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그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조지 루카스의 그 THX 사운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사운드를 갖다가 극장에서 해준. 이 틀려요. 직관적으로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감동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극장을 선택을 하실 때, 특히 이런 듄 같은 영화를 선택을 하실 때는 아이맥스에다가 최소 돌비 시스템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극장을 선택을 하시는 거가 영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 미술음악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전에 이 작품은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막 졸음이 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느린 영화도 잘 보거든요. 머리가 막 이렇게 회전이 될 때는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보는 스타일이고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주 극단적인 롱테이크 정도가 아니고 원테이크로 영화를 찍어버린 로프라는 영화도 있어요. 특히 그 히치콕 영화 중에. 그 다음에 뭐 아트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시점이 미디엄 샷으로 보통 많이 찍거든요. 사람 눈높이 정도. 그러면서 컷 전환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요, 영화가. 그래서 자칫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감독이 뭘 생각할 여지를 관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줘요. 보통 영화를 사람들이 보러 갈 때 예를 들어서 투샷이 있어요. 이렇게 인물이 투샷이 있으면 보통의 몽타주 이론에 의하면 샷, 그 다음에 리버스 샷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쪽 사람의 어떤 장면이 필요할 때는 여기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는 이 장면을 찍고 또 찍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야 사람들이 지루함을 덜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투샷이 그대로 나와 있는 장면을 그냥 미디엄 샷에서 이렇게 그대로 두 사람을 다 잡고서 찍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화를
그 영화가 어떤 진중한 생각을 갖다가 표방하는 영화라 그러면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 있는 영화라면 저도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아 감독이 생각이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볼 텐데 이 영화는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원형이 특히 서양에서 동양 말고요. 서양에서 이야기의 원형이 다 녹아 있는 거는 이미 고대에 다 나와 있어요. 고대의 작품에. 그 위대한 서사시라고 하는 저는 뭐 성경이나 불경 다음에 이 작품이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그냥 인간 이야기의 스토리의 원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특히 2편에 해당하는 오디세이의 그 다시 지구를 복귀하는 어드벤처를 막 마치고 복귀하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각종 신화적인 세계관이라든가 뭐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넘어서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영화에서 스토리텔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옛날 영화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단순해요. 의도는 알겠어요. 감독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작품이 따로 있잖아요. 허버트라고 하는 미중유의 소설가죠. 휴고상을 수상한 소설가의 듄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런 세계관을 이 한 편, 앞에 전작까지 포함해서 그럼 두 편이라고 치면 4~5시간 남짓에 영화로 담아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건들면 안 되는 영화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작품을 건드린다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8부작 이상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져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 시리즈로 제작하는 드라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중간에 그리고 드니 빌레브라는 걸출한 감독이 만들기 이전에 초창기에 조도롭스키라는 감독이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영화화 하는데 일단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린치예요. 전 데이비드 린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의 그 어떤 몽환적인 세계관은 로스트 하이웨이 말고는 저는 동의할 수 있는 작품이 그 감독은 단 한 작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네마테카에서 봤었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낸 제목이 사고였어요, 사고. 그전에는 그냥 일본 스크린이나 로드쇼 같은 그런 잡지에서 아, 이런 작품도 있다. 소개한 거를 그냥 본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스크린이나 로드쇼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글로 이 작품의 뭐 줄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화에 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 봤는데
아이씨, 제가 좀 나쁜 말 쓰면 저따구로 영화를 만드나. 너무 요즘 말로 괴랄해가지고 무슨 저런 영화를 다 만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원작 소설을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영화에 담아내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저는 당대 어떤 감독도 이거를 극장에서 걸어가지고 2시간, 뭐, 그 이전에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가 뭐 10개 같이 4시간짜리 영화도 있으니까 4시간이라고 쳐도, 그리고 1, 2편으로 나눠서 한다고 쳐도 8시간 안에 이 영화에다가 뭔가 재미있게 뭔가를 담아낸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아담과 이브의 신화도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메시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구원자,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만 가능한 거. 저는 메시아 영화라 그러면 구원자, 뭐 이런 거라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영화로는 매트릭스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드니 빌레브가 뭔가 인류가 직한 거시적인 문제의 요소의 하나로서 스파이스라는 거, 스파이스 멜란지인가? 뭐 그런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물질이란 건 사실 현대의 입장을 대변해 보면 석유예요, 석유. 중세시대 때는 향신료, 뭐 후추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소금이라든가 이런 자원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인류의 각축전, 그런 걸로써 벌어지는 나라 간의 갈등 상황, 그거예요. 거기에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상황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인간 본연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뭔가 이야기를, 다른 세계가 나와서 뭐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 나온 연도로 보면 뭐 서기 만 몇 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하면 그 정도밖에 진화를 못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훨씬 더 진화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치 초능력자처럼. 그거는 마치 그 페르시아 전쟁 때 그 페르시아가 패했잖아요. 동양권이 패한 거예요. 동서양이 그때 처음으로 맞붙은 거였는데 동양이 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양적인 세계관이 서양적인 세계관에 꺾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이런 세계로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동양적인 세계관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꽤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차용한 그런 스파이스로
인간의 뭐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 기계 문명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또 거기서 발전하는 그런 거라고 치면 상상력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루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일단 너무 단순 명료해요. 영화 자체가.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도 기존에 이미 굉장히 우리가 경험한 적이 많은 이야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존에 나왔던 영화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스타워즈도 마찬가지고 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 다. 근데 그 영화들이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그런데 지금 이 듄 같은 영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 견디거나 이런 세계관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선의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 영화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안주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는데, 그리고 잘.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아는 얘기에 뭐 뭔가가 있나?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아주 원초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돈을 내고 극장에 가서 SF 영화를 본다. 그러면 듄 같은 영화를 원할까요?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원하는 사람들은 이 듄의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듄 덕후들. 저는 듄을 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재밌고 매트릭스가 훨씬 더 재밌고 스타워즈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드니 빌레브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 영화를 그 중간에 하려다가 이제 못했던 팀이 어떤 팀이 있냐면 리들리 스콧하고 한스 기거라는 미술 감독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는 누구랄까? 탐 크루즈의 리즈 시절, 티모시 살라메는 좀 그 카리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유약해 보여서 유약함에도 뭔가 카리스마가 있을 수도 있는 강인한 거 카리스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티모시 살라메는 그냥 유약해 보여요. 뭐 그의 미모 자체는 정말 미모라고 부를 만큼 만찢남이기는 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카리스마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에 그렇게 많이 어울려 보이진 않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의 스타성도 인정을 해요. 충분히. 그런데 어쨌든 배우 그렇고 그리고 여주가 제 기준에서 여주를 하기에는 미모가 좀 딸리지 않나? 죄송합니다. 좀 조각 같은 미녀를 갖다가 이렇게 백인 미녀 뭐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미술 감독이, 제가 한스 기거라는 사람을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일리언이라는 크리처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에일리언이 한참 그 세계를 강타하던 무렵에 제가 도판도 산 적이 있어요. 호랭이 똥값을 주고 몇만 원의 책을 산 적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다면 적어도 이런 듄하고는 좀 다른, 결이 완전히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웃시점 1번, 이거는 이 영화 듄이라는 거는 일단 책으로 봐야 된다. 책이 제일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고 기존 작품들에 비친 것이 너무 많아서 식상하다, 지루하다 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아쉬운 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세 번째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한 조도르프스키라는 그 감독은 이 영화를 16시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디테일까지 다 살리고 그러면 1시간씩 해가지고 한 20부작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500만 들려나? 500만 정도 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1000만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파묘가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극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로 바뀌었죠. 어제도 가서 보니까 제가 영종도에 있는데, 영종도에서 갈 수 있는 극장이라고는 메가박스밖에 없어요. 롯데시네마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극장이고, CGV 인천공항은 없어져 버렸고, 그 영종도 메가박스밖에 없는데, 메가박스에서 오늘같이 사람이 많았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파묘 보러 간 사람, 그 다음에 듄 보러 간 사람. 영화도 딱 2편 상영하더라고요. 저녁 때 제가 갔다. 그래서 이제 쌍끌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쌍끌이를 해주면, 뭐냐면 쌍끌이가 왜 중요하냐면, 영화를 흥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갔어요. 근데 이게 다 매진이야. 어느 영화 하나가. 그럼 다른 영화 하나를, 그럼 이거 보지 뭐. 그래서 극장에 서로 상승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흥행에 의해서. 그래서 길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지루해요. 네.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드니 빌레브조차도 이 영화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 시리즈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드니 빌레브를 다시 초청을 하건, 아니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요즘 두 감독이 제일 핫하죠. 뭐 서양적 세계관이니까 한국 감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별로 생각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두 명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들리 스콧 할아버지가 좀 젊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늙으셨잖아요 이제. 아, 그 뭐죠? 매드맥스. 그 매드맥스 정말로 끝내주는 영화였는데, 매드맥스 정도로 만드실 수 있다면 다시 에너지를 내서, 그러면 리들리 스콧 감독. 그 이외에는 듀네에다가 손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자, 둔에 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제가 좀 잘 주는 편이죠. 5.5 드릴게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후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비평도 가능하면 날카롭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듄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5.5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평점을 낸다라는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영화 극장에서 보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차고도 넘쳐요. 미술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스 지머의 음악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영화를 만들지 않아요. 충분히 괜찮은 영화니까 보시기는 하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책을 읽으실까요? 저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를 보는데, 그거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주관들이, 그분들이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뷰는 좀 영화를 보고 오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을 보고 가셔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듄에 대한 제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계였습니다.